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화 원리 보니까 소수통 콜로이드를 분리하는 것은요, 거기다가 뭐를 가한다고요? 전해질 수용액을 첨가하는데 조금만 첨가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정기적인 이중층이 파괴가 되면서 소수통 콜로이드끼리 붙어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엉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친수통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녹말이나 단백질 주위에 물 분자가 한두 개가 수소결합하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물 분자가 수소결합하고 있어요. 적어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예요. 그리고 한 겹이에요? 여러 겹이에요? 예, 여러 겹.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 바깥에는 또 다른 물 분자가 수소결합하고 또 그 바깥에 다른 물 분자가 이 수소결합하는 물 분자하고 수소결합을 하는 식으로 여러 겹이죠. 이거를 가라앉게 만들려면 물을 조금 빼앗아야 될까요? 많이 빼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빼앗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보니까 다량 첨가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수통 콜로이드가 결국 분리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염석 또는 염석 효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쪽을 보니까 콜로이드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콜로이드의 성질은 크게 크기 성질하고 정기적인 성질이 있죠. 콜로이드 입자의 사이즈가 2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더라고요? 빛을 산란시킬 수가 있겠죠. 약한 광원의 빛도 있고 센 광원의 빛도 있어요. 센 광원의 빛이 우리 생활 주위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예요. 여러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보면은 눈부셔가지고 눈이 떠지든가요? 안 떠지든가요? 안 떠지죠. 그 말은 그게 빛 자체가 굉장히 센 빛에 해당이 되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받는 강의실에 LCD 프로젝터 딱 보면은 저게 여러분들 LCD 프로젝터 여기 있어요. 정면에서 저 빛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눈부셔도 볼 수가 없죠. 저거는 센 광원에 해당돼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영사기 빛이 굉장히 세잖아요. 영사기 빛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눈 멀어요. 장님이 됩니다. 장인이 아니고. 그래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빛이 굉장히 센 빛이죠. 그래서 이제 센 빛을 딱 비췄어요. 센 빛을 비췄고, 용액, 기본적으로 용매와 용질이 혼합됐고, 용매와 용질은 그 사이즈가 0.2나노미터보다 더 작아요. 따라서 빛을 산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센빛을 비추면 전체적으로 그냥 환하게 보일 뿐이지 빛이 이 부분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적하지는 못해요. 근데 콜로이드 입자는요, 자기가 빛을 산란시키죠. 콜로이드 입자에서 빛이 탁 산란되고 이렇게 해서 빛이 진행되는 딱 요 부분에서 이 콜로이드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이게 번들번들거리면서 이 부분만 굉장히 환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이 진행되는 경로가 관찰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틴달 효과다라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 주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이라든지 또는 교실 안에서 먼지가 많은 게 쉽게 관측이 돼야 안 돼요? 관측이 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먼지 관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요 샌빛을 비추면 돼요. 그래서 저기 영사기 빛을 보니까 저 밑에 먼지가 벌벌거리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샌빛이 먼지 입자, 콜로이드 입자에 의해서 산란이 돼가지고 저렇게 빛이 진행되는 경로가 관찰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콜로이드의 크기 성질로 첫 번째로 뭘 좀 전에 같이 공부했습니까? 틴달 효과죠. 두 번째가요, 투석입니다.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콜로이드 입자의 사이즈가 커요. 2에서 1000나노미터 크기입니다. 그것을요, 투석막의 구멍 크기를 이용을 해서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분리하는 것을 투석이다라고 하고, 보통 콜로이드 입자 정도가 되려면은 이것이 공유결합하는 물질이면 고분자 물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분자 물질, 녹말이나 또는 단백질과 같은 것들을요,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량 물질과 분리할 때 우리가 투석막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석막 안에 지금 녹말하고 NaCl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녹말은 물에 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에 용해가 안 되죠. 근데 뭐는 물에 용해가 될 수 있어요? NaCl은 물에 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계속 흘려주면은 투석막이 뭐는 통과를 안 시켜요? 콜로이드 입자에 녹말을 통과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녹말은 안에 보존이 되고 있는데 NaCl은 이온화되면서 Na 플러스 Ca-는 이 투석막의 구멍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죠. 안쪽이 농도가 높았을까요? 바깥쪽이 농도가 높았을까요? 안쪽이 농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안쪽이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쪽에 더 낮은 쪽으로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 입자들은 알짜 흐름이 생기게 되고, 이 실험 끝까지 계속 안쪽이 농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밖에 물을 부어주고 다시 이 물이 어때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계속 이 안쪽에 이 투석막 내부에서 이온이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이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물 때문에 어때요? 빠져나가면서 계속 낮아지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콜로이드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자들은 물의 용해가 되면서 알짜 흐름이 투석막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가면서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같은 걸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뭐만 남았을까요? 녹말만 남았겠죠? 그리고서 수분을 제거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순수한 녹말이겠죠. 뭐가 제거됐어요? NaCl이 제거가 됐죠. 이것에 관한 대표적인 응용이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자, 혈액투석은요, 우리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거기 노폐물의 대표적인 것이 유레아입니다. CO 그리고 메틸기가 있으면 이것이 아세톤인데 두 개 모두 아민기에 해당이 되죠. 아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염기성 저항기고 이 요소라고 하는 거, 유레아라고 하는 것이 피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요, pH 값이 점점 감에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결국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겠죠. 따라서 혈액이 이렇게 투석막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때 뭐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콜로이드 입자 상대는 단백질은 여기 투석막 내부에서 그대로 보존이 되죠. 단백질 빠져나가면 우린 죽어요. 왜 그래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고 항체도 단백질인데 그거 다 빠져나가면은 누가 산소 운반하고 누가 병원견하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보존이 돼야 돼. 콜로이드 입자죠. 콜로이드 입자는 보존이 되고 뭐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이온들, 염화이온이나 소듐이온이나 포타슘이나 여러 종류의 이온들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온도 급격하게 농도가 낮아져 버리면은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온이 무슨 작용이에요? 보통 신호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의 이온 농도를요, 이걸 이제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안쪽 혈액 속에 있는 이온 농도하고 이 이온 농도가 서로 같아요.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양쪽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알짜 흐름이 있을까 없어요? 알짜 흐름이 없겠죠. 그리고 저분자량 물질,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혈액 속에 있다든지 포도당 형태로 존재하든지 단당류죠. 그런 형태가 피 속에 존재하면은 이 외부에는 없어요. 외부에는 없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알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거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빠져나가요? 노폐물이 빠져나가죠. 유레아가 바깥쪽에는 없어요. 근데 혈액 속에는 있죠. 그래서 노폐물의 알짜 흐름이 혈액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는 보존하면서 콜로이드 입자에 해당되는 단백질, 즉 헤모글로빈과 엔타이바디 같은 것들은 다 보존을 하면서 분자량이 작은 노폐물을 저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투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이드의 이 성질에는요, 정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질은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것과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콜로이드 정기적 성질을 보니까 동그라미 밀면 뭐가 있어요? 엉김과 염석이죠. 자, 엉김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성 콜로이드끼리 서로 결합을 해서 친전 또는 분리되는 것. 그리고 염석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 콜로이드끼리 서로 결합해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데, 자, 이 소수성 콜로이드가 예를 들어서 양이온성 소수성 콜로이드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자기의 양이온성이기 때문에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요? 플러스극으로 이동할까요?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까요?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전기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콜로이드 입자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이 정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면서 이 콜로이드 입자들의 정정 인력이 작용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